그래서 강제추행은 정말 진술이 중요하다. CCTV가 있다면 CCBB가 가려질 테니까요.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잠옷 색깔, 그날 입었던 나의 옷 색깔, 칫솔의 위치, 집의 구조도, 냉장고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강간을 했는지 강제추행을 했는지가 갈려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저희가 강제추행에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강제로 추행하는 이런 죄인데, 술 마시고 나서 일어났더니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강제추행죄를 하면 안 되시겠지만 또 이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으시도록 강제추행죄가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법적으로 말하면은 한 거를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강간처럼 한 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광약을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슬쩍 만져도 강제추행이고 0.1초 스쳐도 잘못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다, 이 말씀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법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클럽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지는 것도 클럽이든 어디든지 간에 폭행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말이 좀 폭행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제한된 공간이에요. 여기서 칼을 슬쩍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자유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될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됩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제한된 공간이랑 칼을 보여줬다는 것,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근데 넓은 공간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바지를 잠깐 보여주고 거기서 자유행위라고 도망갔어요. 이거는 강제추행이 될까요? 요거는 강제추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넓게 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되지는 않고 또 성기만 보여준 거기 때문에 폭행 협박은 아니죠. 물론 공연을만 째는 되지만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골프장에서 여종업원이 하기 싫다고 했는데 러브샷을 했어요. 강제로 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하자 해가지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러브샷을 한 거, 요것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거가 있고, 직장 상사가 피의자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무 말을 했다, 요것도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상대가 의사에 반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뭘 만졌다, 이러면 거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판례에서는. 그래서 의미 없는 터치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나 이런 합의가 있는 터치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안마해주는 것도 요즘은 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의 의사가 합치된다, 웬만하면 신체적 터치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요거를 기본 전제로 까셔야 돼요. 그렇다면 강제추행은 이제 이런 거고, 중강제추행은 뭐냐?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강제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술 취했을 때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준강제추행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술 취해서 나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눈빛에 교환을 하고 키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난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또 회사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지위나 상하관계에 따른 또 폭행 협박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상하관계에 있는 상사가 어떠한 약간의 압박이라도 주고 신체적 터치를 했다면 우리 판례는 거의 다 상하관계에 따른 위형력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강제력이 아주 쉽게 인정돼요. 그래서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나 갑을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내가 뭘 좀 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터치가 되면 한마디로 강제추행은 웬만큼 쉽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강제추행이라는 거가
뭐 CCTV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보통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뭐 CCTV도 없잖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증거가 없더라도 이게 진술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강제추행은 CCTV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 모텔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러면 당연히 모텔 방 안에 CCTV가 없을 거기 때문에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진술 대 진술, 신빙성 대 신빙성 싸움으로 가요. 따라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내가 진술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례나 우리 그 맡은 사안들을 보면은 당시 입었던 잠옷 색깔을 누가 정확히 맞췄냐에 따라서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옷 색깔, 뭐 집의 구조, 조사 가시기 전에 꼭 그 집의 약도 그 구조도는 그려보고 가셔야 돼요. 집의 구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희가 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의뢰인이 그 카카오 오픈 채팅에서 이제 여성을 만나서 이제 술자리를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같이 장도 보러 나왔어요. 같이 장도 보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런 거 사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와 아이스크림을 입에다 먹고 맛있게 먹으니까 그거 맛있어? 남자가 물어보니까 여자가 다시 한 입을 먹고 그럼 너도 줄게 하면서 이제 입을 이렇게 벌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거를 키스를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제 키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와를 같이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여성분이 갑자기 나 키스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제 강제추행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모텔 안이나 CCTV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이제 형사 고소가 된 거죠. 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다시 스킨십을 또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그다음에 강간으로 이렇게 고소가 돼서 이제 저에게 온 사례였는데 정말 심각하죠. 이제 강간으로까지 고소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준강제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술에 취했다는 의미니까 이제 저희가 입증한 거는 같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잘 고르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준강제추행 중 심실상실 상태는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고, 또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이제 그 여성분의 진술이 좀 틀린 부분이 많았어요. 저희는 의뢰인이랑 같이 뭐 당시 옷 색깔, 구조, 샀던 뭐 아이스크림 내역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제 미리 진술을 해놔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했는데, 이제 당시 그 고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졌던 거죠. 뭐 서로 옷을 벗는 순서라든가 뭐 잠옷의 색깔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정말 어렵게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기간이 한 6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사도 하고 뭐 준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게 그 여성분이 실제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고소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잘못 엮여버리면은, 또는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을 안 받거나 뭐 법률적 지식 없이 그냥 막 진술해버리셨다가는 이게 아주 사건이 잘못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건 절대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묵시적인 합의 이런 것들도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서로 이제 뭐 사귀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신체적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정말 강제추행을 했다면 잘못한 것이지만 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상대가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라면 전체적인 진술의 타임라인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사를 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실제로 좀 잘못 만졌어요. 잘못했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합의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합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건이 끝나지가 않아요. 합의를 해도 그냥 정상 참작 너 인정하는구나, 근데 정상 참작해줄게, 요 정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도 철저히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상대의 이게 성범죄는 2차 가해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랑 직접적으로 합의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변호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합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은 정말 진술이 중요하다. 뭐 CCTV가 있다면 뭐 CCTV가 가려질 테니까요.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잠옷 색깔, 그날 입었던 뭐 나의 옷 색깔, 칫솔의 위치, 집의 구조도, 냉장고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강간을 했는지 강제추행을 했는지가 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진술을 달달달 준비를 하셔서 조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은 이제 경찰한테 전화가 왔을 거예요. 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찰한테 전화가 왔으면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경찰한테 뭐 내가 억울한 마음에 뭐 저는 안 했고요. 경찰이 물어본 말에 그때 다 대답하잖아요. 그때는 당황해서 진술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한 진술이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때 한 진술이 나중에 그때랑 말이 왜 달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서가 굉장히 안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은 나중에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전화 오면은 뭐 변호사 선임을 실제 안 하시더라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다라고 하시고 좀 준비를 하세요. 뭐 그때 변호사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시간을 그렇게 끄시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타임라인 시작부터 끝까지 뭐 분초 단위로 내가 뭐 카드 내역을 보든지 간에 뭐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든지 간에 내가 한 일 안 한 일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가능하면 지금 인생이 달릴 일이니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내가 말할 이야기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분류를 하셔서 사건을 좀 왁구를 잘 짜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준비해놓은 필드에서 싸워야 내가 유리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신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격자나 증거, CCTV가 보통 2주 안에 많이 없애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어도 3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의점이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CCTV 확보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빼놔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랑 그거 볼 수 있게끔 CCTV나 목격자 증거 확보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 주장을 알게 된다면 내가 고소 정보공개 청구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제 그 다른 영상 경찰한테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보고 나서 상대와 나의 의견이 다른 진술 대립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르다 상대 주장을 내가 항변해 나가야지. 그대로 그냥 상대 주장이 다 맞는 것처럼 쭉 돼버리면은 내가 반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신빙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주장과의 진술 대립 쟁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 나가십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되냐?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기계적으로 거탐 안 합니다 하고 끝나면 경찰도 쟤네는 안 하겠지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이 스스로 나 거탐 안 합니다 이러면 이제 경찰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탐은 안 하시는 게 디폴트긴 한데 변호사가 없으시고 정말 억울하신 경우에는 해보실 수도 있다. 근데 변호사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권유드리고 있는데도 하는 경우는 다른 증거가 너무 불리한데 정말 억울한 경우 저희가 최근에 사건에서 이분이 정말 억울한데 증거들은 정말 불리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거탐을 그래서 해자 했는데 또 거탐이 또 거짓이 나왔어요. 이게 또 떨리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낮은 확률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다른 방법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혐의 받아냈는데 그런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처음부터 거탐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상의하겠다고 하시고 안 하는 거를 좀 디폴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성추행의 그 합의 관련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통상적인 합의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상대가 피해자가 이제 금액을 부르기 나름인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 뭐 성기, 예를 들어 가슴이나 엉덩이 뭐 요 정도 강제추행은 보통 500만 원 내외에서 많이 합의를 하고요. 좀 심한 예를 들어 추행의 경우에는 뭐 1000만 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강제추행에서 만약에 더 넘어서서 강간, 예를 들어 중간간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제 뭐 3천, 4천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은 강제추행은 50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2, 300이 합의했다 그럼 뭐 나이스한 합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이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인 터치를 하는 거를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전화 오면 일단은 끊고 일단 다음에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신 후에 그렇게 무죄 주장을 하셔야 되고 내가 좀 만졌고 실수했고 무죄 주장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다양한 양형 자료와 그 다음에 합의 등을 통해서 선처받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어떻게 가실지를 꼭 치킨값 들여서라도 저희 정보란에 있으면 변호사 제 번호가 있거든요. 치킨값을 들여서라도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